이번에도 정직 대통령들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로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승호 전 MBC PD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시나리오의 작성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어떻게 공영방송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 없이 단순히 국정원장이 자기가 알아서 했다? 혹은 청와대 무슨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했다? 이건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해자들이 검찰에 계속 불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신 대로 MBC PD 수첩 진행자였던 최승호 PD가 나왔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이게 상당히 좀 수사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최승호 PD 자체가 4대강 사업 관련된 보도를 준비하던 2011년에 뭔가 이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배제가 되면서 회사까지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는, 이게 결국 최종 시나리오는 그 최종 시나리오의 작성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어떤 비판 수위를 가장 높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승호 전 PD를 먼저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하겠다고 부른 것 자체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해 가는 것들의 어떤 좀 연결고리를 빨리 찾겠다, 이런 속도로 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개그우먼 김미화 씨, 오늘 MBC 전 PD였던 최승호 씨까지 검찰에 나왔고, 또 방송인 김재동 씨도 출석 날짜를 좀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 나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이 정도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빠른 수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 빠르고 그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서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MB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MB 시대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MB 대통령의 개인정보원인 것처럼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듯이 그것과 관련된 여권 인사를 상대로 해서 아마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조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을 반드시 한쪽으로 몰고 가는 형태로 될 것이냐? 이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MB 시대의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원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추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국정원을 통해서 장악했었던 그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되짚어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마침 구속돼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병규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른 이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요, 검찰 출석한 것은 오늘 오후 1시 53분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거든요. 이제 원 전 원장은 이제 사이버 얼각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얼각팀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댓글 공작 의혹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버 얼각팀이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악성 소문들, 그리고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계 인사 퇴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원세훈 전 원장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거, 아무래도 방금 홍 데스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런 활동 사실들을 보고 받았는지, 혹은
역으로 피드백으로 지시를 했는지 과연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그 검찰의 수사도 사실 뭐 이 수사의 연장선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적폐청산이나 수사나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은지 기자, 어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팀에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또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격 대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진보랑 보수를 불문하고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좀 총망라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인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저격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 총부리를 악윤에 겨누고 있다 이러면서 뭔가 자기 진영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낙인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이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당내 당시 뭐 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파가 형성되던 때기 때문에 뭔가 비주류 의원들 특히 또 정부 비판적인 말을 하면 여당 가릴 것 없이 비판을 하고 좀 뭔가 국정원이 뒤에서 댓글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조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국 지금 이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상도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파를 위장한 좌파 교수다, 박쥐 같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표현, 비난글 같은 걸 댓글을 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에서 홍준표 대표까지도 공격을 하려고 했다. 이거 좀 이해가 저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랑 미국 워싱턴에서 같이 이웃집 생활도 하면서 네. 굉장히 친분이 있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홍준표 대표 이 소식 듣고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뭐 현장에 간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었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을지 한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간질 붙이는 거야. 이간질 붙이는 건데 어떻게 이 정부의 국정원은 할 일이 없으면 나 국가정보원이 과연 필요한가 의심이 돼요. 저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정권 바뀔 때마다 앞장서서 강아지처럼 쫄랑거리면서 앞장서서 저지다는데 참 비열하다 이 말이야. 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단 홍준표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국정원이 이간질을 붙이는 거다 하면서 앞장서서 저짓을 하는 기관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강아지에 좀 빗대기도 했었는데요. 저 말은 뭐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뭐 적폐청산 TF의 그런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그러니까 여당의 그런 의도가 들어간 조사 결과라면서 뭐 신뢰하지 못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강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앞서서 대선 기간 동안에 검찰을 향해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 같다 이러더니 이번엔 또 국정원을 향해서 강아지 쫄랑거리듯이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자, 노영임에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실까요? 사실 뭐 보수 분열 목적으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흘리는 게 가능했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자료는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런 자료를 만든 이유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보기에 자기의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혹독한 정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정치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수사도 그렇고 적폐청산 TF도 그런데 노은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좀 분위기를 좀 추진은 됐습니까? 네, 일단은 뭐 입장을 내야 된다는 거에는 참모들도 다 의견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 3일 내에 뭐 입장을 낸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당장 그렇게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의 어떤 청와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이런 판단이 확실하게 서면 별도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통화를 했던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건건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10개 중에 9개는 맞았는데 한 가지 팩트가 틀린다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삼고 뭔가 뭐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하고 대응에 나서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영희변호사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문제까지도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 시각으로 보시기에 지금 시점이 적당한 시점으로 보십니까? 뭐 짤막하게 이제 본인이 불쾌하다는 정도의 코멘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정도로 정리해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논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무언가 변명한다는 것이 사실 꼭 본인에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본인이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장일단이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뭔가 설명하면 할수록 일이 꼬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일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입장 정리를 하고 뭐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에 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낫지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콕 집어서 무언가 설명하고 변명하려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좀 직접 나서는 데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문화예술인들 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의원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오늘 제가 또 추가로 취재했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또 다른 연예인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미화 씨 표창 받은 것 외에도 일단 청와대 행사에 김장훈 씨가 들어오곤 했었는데 왜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과연 이렇게 김장훈 씨를 부를 정도면 과연 대통령이 개입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청와대와 별개로 국정원이 뭔가 명단을 만들고 관리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청와대와 국정원 간의 업무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보고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간단하게 지금 가수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초청행사까지 왔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왜 피해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건데 네.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좀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보니까 취임식 때 행사에 김장훈 씨가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 취임식 장면에 김장훈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뭐 수록곡 우리 기쁜 날을 직접 부르기도 하고. 저 옆에 김재동 씨도 눈에 띄네요. 네, 김재동 씨는 사회자로 나섰었고 지금 김장훈 씨가 이제 무대에 오른 이제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말을 듣고 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김장훈 씨가 청와대 저렇게 취임 행사에 등장할 정도로 뭔가 이명박 정부와 가까웠던 것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2013년도에 김장훈 씨가 그 이명박 정부로부터 훈장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는 이 영상인데요. 독도지킴이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훈장을 걸어줬거든요. 국민훈장 동백장이라는 건데 뭐 김장훈 씨 이렇게 소감을 밝혔었습니다. 뭐 훈장을 이 땅의 봉사자와 대한민국 해경 그리고 위대한 민초들과 함께 나누겠다까지 발표를 직접 했었고요. 자, 근데 SNS에도 이 훈장을 받기 전날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내일 처음 뵀는데 제가 아플 때 좋을 때 꽃과 음식을 보내주시며 일일이 챙기셨다. 인간의 도리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라는 건데 뭐 일단 MB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이런 걸 겁니다. 이게 블랙리스트로 올랐으면은 아플 때 꽃과 음식을 뭐 보냈겠냐 이런 거죠. 자, 근데 여러 가지로 한번 뭐 사실관계를 저거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만 해도 저희가 뭐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상황은 아니고요. 저런 정황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소설가 황석영 씨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사실 참여도 하고 그랬지만 뒤에 가서 뭐 국정원으로부터 압력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미아 씨도 그만큼 또 호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른바 사자방에 대한 재수사까지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 사정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과연 국정농단에 이처럼 무디고 100조 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그토록 수수방관했는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사자방 또 나왔습니다.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 비리.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사했던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일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저거밖에 못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이 뿌려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4대강 산업이라든가 자원외교라든가 이제 방산비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규모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었느냐? 수사했었죠. 그리고 감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감사나 수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관계라던가 둘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흘렀다라고 하는 비난이 계속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이 4대강이라든가 뭐 자원외교라든가 방산비리까지 만약에 손을 뻗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마당에 저걸 아마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맞물려서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정말 일파만파 그 영향력은 정말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야당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맞불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640만 달러의 뇌물 수수의 진상, 그 돈의 행방,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자살 경위 등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덮어두었던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가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청산인 것입니다. 네, 일단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특검으로 가서 재수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의총을 열어서 TF 2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명을 한 게 원조적폐 규명 태스크포스 그리고 신적폐 규명 태스크포스 이렇게 TF가 두 팀입니다. 근데 원조적폐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고 신적폐가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인데요. 일단 원조적폐라고 하면서 과거에 뭐 그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북 정책 퍼주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보 무능이라든지 인사먹통 그리고 이런 정치보복 수사까지 포함해서 태스크포스 팀에서 우리가 대응에 나서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까지 진짜 네버엔딩 스토리네요. 지금 재수사, 재조사가.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금 나온 이야기들 보면 어저께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어저께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신중하게 내비쳤던 이야기들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TF까지 신설하고 나선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경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노건업 씨가 직접 고소장을 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기 시작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앞두고 있었던 그 뇌물수수 의혹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경고를 한 건데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특검까지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원내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일단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관련한 팩트는 얘기를 이제 조사를 하면 할수록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게 여권이 실수한 거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마치 이제 경고를 하면서 한번 조심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줬지만 뭐 듣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노건호 씨가 직접 정진석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대립이 과열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자, 어제 노건호 씨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노건호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본인들에 대한 명예훼손하고 사자에 대한 그렇죠. 명예훼손 아버지에 아니겠습니까? 대한 명예훼손. 근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고 또 정말로 그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았는지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을 들추면 들출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수 사건은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프레임에 만약에 말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단지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이 있었는지만 확인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정리를 할지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하고 일반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교묘하게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 무언가 상황을 조금 반격으로 좀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좀 모양도 좀 취하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속내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진단까지 들었는데요. 자, 그럼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강병규 기자 취재됐습니까? 예,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누구의 말입니까?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오늘 군부대 가서 밥도 하고 전차도 타고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일단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적폐청산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내모른 것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이 오히려 되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북핵 위기,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전 정권들을 향한 책임론 공방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전국 주도권 경쟁에 이 문제들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저런 식으로 흘리는 게 가능했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자료는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런 자료를 만든 이유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보기에 자기의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혹독한 정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정치에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수사도 그렇고 적폐청산 TF도 그런데 노은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좀 분위기를 좀 취재는 됐습니까? 네, 일단은 뭐 입장을 내야 된다는 거에는 참모들도 다 의견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 3일 내에 뭐 입장을 낸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당장 그렇게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의 어떤 청와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이런 판단이 확실하게 서면 별도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통화를 했던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건건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10개 중에 9개는 맞았는데 한 가지 팩트가 틀린다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삼고 뭔가 뭐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하고 대응에 나서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문제까지도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 시각으로 보시기에 지금 시점이 적당한 시점으로 보십니까? 뭐 짤막하게 이제 본인이 불쾌하다는 정도의 코멘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정도로 정리해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논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무언가 변명한다는 것이 사실 꼭 본인에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본인이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장일단이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파를 위장한 좌파 교수다, 박쥐 같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표현, 비난글 같은 걸 댓글을 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에서 홍준표 대표까지도 공격을 하려고
했다. 이거 좀 이해가 저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랑 미국 워싱턴에서 같이 이웃집 생활도 하면서 네. 굉장히 친분이 있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홍준표 대표 이 소식 듣고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뭐 현장에 간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었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을지 한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간질 붙이는 거야. 이간질 붙이는 건데 어떻게 이 정부의 국정원은 할 일이 없으면 나 국가정보원이 과연 필요한가 의심이 돼요. 저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정권 바뀔 때마다 앞장서서 강아지처럼 쫄랑거리면서 앞장서서 저지다는데 참 비열하다 이 말이야. 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단 홍준표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국정원이 이간질을 붙이는 거다 하면서 앞장서서 저짓을 하는 기관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강아지에 좀 빗대기도 했었는데요. 저 말은 뭐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뭐 적폐청산 TF의 그런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그러니까 여당의 그런 의도가 들어간 조사 결과라면서 뭐 신뢰하지 못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강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앞서서 대선 기간 동안에 검찰을 향해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 같다 이러더니 이번엔 또 국정원을 향해서 강아지 쫄랑거리듯이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자, 노영임에서 어찌됐건 간에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실까요? 사실 뭐 보수 분열 목적으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었다고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빠른 수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 빠르고 그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서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MB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MB 시대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MB 대통령의 개인정보원인 것처럼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듯이 그것과 관련된 여권 인사를 상대로 해서 아마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조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을 반드시 한쪽으로 몰고 가는 형태로 될 것이냐? 이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뭐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MB 시대의 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도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원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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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식으로 추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국정원을 통해서 장악했었던 그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되짚어서 밝혀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마침 구속돼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병규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른 이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요. 검찰 출석한 것은 오늘 오후 1시 53분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거든요. 이제 원 전 원장은 이제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댓글 공작 의혹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버 외곽팀이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악성 소문들 그리고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계 인사 퇴출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조작하고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원세훈 전 원장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거 아무래도 방금 홍 데스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런 활동 사실들을 보고 받았는지 혹은 역으로 피드백으로 지시를 했는지 과연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그 검찰의 수사도 사실 뭐 이
좀 이 수사의 연장선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적폐청산이나 수사나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은지 기자, 어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팀에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또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격 대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진보랑 보수를 불문하고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좀 총망라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인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저격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 총부리를 악윤에 겨누고 있다 이러면서 뭔가 자기 진영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낙인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회색 분자이자 카멜레온이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당내 당시 뭐 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파가 형성되던 때기 때문에 뭔가 비주류 의원들 특히 또 정부 비판적인 말을 하면 여당 가릴 것 없이 비판을 하고 좀 뭔가 국정원이 뒤에서 댓글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조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국 지금 이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교수라는 양일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상도 국민의당 의원 같은 이번에도 정직 대통령들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로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승호 전 MBC PD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시나리오의 작성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어떻게 공영방송사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 없이 단순히 국정원장이 자기가 알아서 했다? 혹은 청와대 뭐 무슨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했다? 이건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해자들이 검찰에 계속 불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신 대로 MBC PD 수첩 진행자였던 최승호 PD가 나왔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이게 상당히 좀 수사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최승호 PD 자체가 4대강 사업 관련된 보도를 준비하던 2011년에 뭔가 이제 PD 수첩 프로그램에서 배제가 되면서 회사까지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는 이게 결국 최종 시나리오는 그 최종 시나리오의 작성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어떤 비판 수위를 가장 높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승호 전 PD를 먼저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하겠다고 부른 것 자체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향해 가는 것들의 어떤 좀 연결고리를 빨리 찾겠다 이런 속도로 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개그우먼 김미화 씨 오늘 MBC 전 PD였던 최승호 씨까지 검찰에 나왔고 또 방송인 김재동 씨도 출석 날짜를 좀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 나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이 정도 속